순천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와 높은 물가 속에서도 수년째 저렴한 가격을 고수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서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며 착한 가격을 고집하는 가게들을 찾아봤습니다. 고은 간척지에서 바닷물이 역류에 발생하는 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청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나주에 개교하는 한정공대에는 1,000억 원의 도민 세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도 내년 신입생 모집에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젯밤에서 오늘 사이 순천에서 5명이 추가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오늘 확진된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유흥업소 관련 확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확진된 1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10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0만 7천 가구가 지원해 전국 최고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적합자로 선정된 신청자들은 오는 25일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이의 신청 기회가 부여됩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는 얼마나 효과적일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전남과 광주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에 이어 인도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변이, 그러니까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한평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확진된 뒤 목포 의료원에 입원 중인데 유전자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평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먼저 확진된 광주 2,583번째 확진자는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 확진자의 가족으로 강진에서 모임을 함께했던 인천의 오빠는 인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변이 감염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많은 수가 또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사 인력을 검사 인원은 많이 이제 확충하고 있고 늘리고 있거든요. 광주에서도 지금까지 18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두 알파형, 즉 영국 변이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어느 정도는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가 맞았던 백신으로 어느 정도는 증상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감염력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별도의 그 강하게 했던 조치는 하지 않고 또 유의해서 보고만 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청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4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0%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변이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큰 폭으로 오르는 기름값, 치솟는 물가, 여기에 코로나까지 요즘같이 모두가 힘들 때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가게들이 인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착한 가게들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손놀림을 자랑하는 이기하 이발사가 분주하게 가위를 놀립니다. 크지 않은 이발소지만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 이발소의 커트 요금은 6,000원, 염색 가격도 7,000원에 불과합니다. 다른 이발소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물가 인상에도 수년째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이제 나 실력 기술 그득을 해가지고 6,000원이니까 아주 손님들도 반응도 좋고 그래서 이제 계속 6,000원을 받게 됐습니다. 4년간. 이발 요금이 저렴하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 멀리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다른 데서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기하 사장은 다시 얼른 와서.
또 다른 카페도 저렴한 커피 가격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시중 프랜차이즈의 절반 가격인 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양이나 질에서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게 손님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합리적으로 마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카페 대표는 식사 한 끼 가격에 육박하는 커피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동네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격 인하를 결심했다고 밝힙니다. 한 5분 오시면 커피 3잔만 주셔요.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구나. 커피값 내리기를 참 잘했다. 높은 물가 속에서도 광양 지역에서만 이처럼 선정된 착한 가격 업소는 모두 40곳. 경기 침체에 코로나 여파가 겹치면서 줄줄이 폐업과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담을 손님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들 착한 가게가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단체인 대동세상연구회 광주 전남본부가 내일 출범합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광주 전남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대동세상연구회는 실질적 공정과 균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동세상연구회는 그동안 경기 권역, 부산 권역 등 전국에서 출범식을 가졌으며 광주 출범식은 내일 오후 5시 북구 지오빌딩에서 진행됩니다. 바다를 막아 농경지로 만든 고흥 간척지에서 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관계부서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모의 이파리 끝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뿌리는 까맣게 썩어 분열, 일명 가지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 해창만 간척지에 올해 바닷물이 역류해 발생하는 염해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지금 농사를 한 50년 졌어요. 50년 졌는데 올 같은 때는 없었어요. 금년에 특이하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다. 염해를 당한 농지의 면적은 어림잡아도 80헥타르가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의 염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0.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벼가 자랄 수 있는 한계 농도가 0.3%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가 된 겁니다. 급기야 일부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재이양을 하기 위해 트랙터로 논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고 식물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썩어갑니다. 죽는 것은 뻔한 일이고 이건 수확이 어렵다고 봐야죠. 농민들은 방조제의 배수관문 노후화로 바닷물이 유입돼 염해가 발생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해가 발생한 직후 고흥군은 부랴부랴 배수관문 교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근본적인 원인이 배수관문 노후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문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사업부서예요. 여기는 공사를 하는 부서라. 네. 정확히 피해 조사나 그런 것은 여기 농업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의 분석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해야지 맞죠. 우리 농업축산과로 어떻게 하라고 해보면 참 저희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염해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관계부서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원인 규명은커녕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국산김치 소비 촉진 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중국산 김치 논란과 식생활 변화로 김치 소비가 줄고 있다고 보고 안전한 먹거리의 소비 확대와 생산자,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오늘 쌍봉 사거리에서 국산 김치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수시는 또 오는 9월까지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신청을 홍보해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 도시민 스마트팜 자활 사업을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8천만 원을 전남복지재단에 기탁했습니다. 도시민 스마트팜 자활 사업은 새싹 인삼과 채소 재배, 판매 등을 위해 2024년까지 사업비 7,900만 원으로 사업장을 만든 뒤 지역 내 저소득층 10여 명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스마트팜 자활 사업이 지역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기업 연계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비 기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에는 1,000억 원의 도민혈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는데요. 한전공대는 끝내 지역민의 염원인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외면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의적인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울산과학기술원입니다. 4년제 대학으로 15개 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65명을 선발합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지역 우수 인재 역외 유치를 막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고 지역인재 특별 전형 정원을 25명에서 65명으로 40명 늘렸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많긴 한데 역외로 유출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아이들에게 좀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있긴 했어요. 내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역시 울산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으로 분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빠졌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까지 나서서 한전공대 측에 수차례 지역인재 전형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 어떤 인재 육성을 하는 것 하나 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 인재 전형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지역민들의 상당한 실망감을 좀 주고. 한전공대에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매년 100억 원씩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남도의회는 막대한 도민혈세가 지원되는 한전공대에 전남은 없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습니다. 또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해본 뒤 지역인재 전형을 고민하겠다는 한전공대 입장만 듣지 말고 전라남도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희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이렇게 지역을 외면한 대학에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 이 한국에너지 공과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또 지역 전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나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등 전남과 함께하지 않은 한전공대, 한전공대 유치를 전라남도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선소 유적지 일원에 오는 2024년까지 문체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소 테마정원이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현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선소 주변에 국도비와 시비 등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영상 전시관과 탐방도 등을 갖춘 선소 테마정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건축과 전시 관련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 현상 변경과 투자 심사 등의 행정협의를 거친 뒤 내년 5월 본격적인 시설 공사에 들어가 2024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의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취업자 수가 7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취업자 수는 2만 명이 늘어난 100만 명을 기록하며 광주, 전남 모두 지난 3월 이후 석 달째 고용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 늘어난 전체 취업자 2만 7천 명은 대부분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였고 임금을 받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는 2023년 여수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여수시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역사에 걸맞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구항과 신항, 신북항, 가망만 일원의 부대로 개항 100주년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비 사업 발굴과 항만 개발 방안 제시, 차별화된 행사 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념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늘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항 100주년을 맞는 2023년을 기점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 거점항으로 지역을 선도하는 여수항 미래 100년의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1년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선정 규모는 소재 분야 1개소, 항공우주 분야 1개소이며 1개소당 총 사업비 400억 원 내외로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광양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광양만권이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전문과학관을 유치할 예정으로 지난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어 차별화된 공모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전남 지역에 입주한 지 3년이 안 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대와 전남대 창업보육센터 등 7개 창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투자 유치 설명회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